짖을 때마다 늘어난다? 뭐가 늘어날까? 2010년 성북구 재개발지역, 나이 드신 주인을 억만장자로 만든 검은 개 까미의 기막힌 비밀을 함께 만나보시죠. 어두운 밤, 비가 쏟아지는 도시의 단독주택 마당. 무언가를 미친 듯이 파헤치는 검은 강아지의 실루엣. 번개가 치며 강아지의 눈이 번뜩인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개를 키우시나요? 옛 어른들 말씀에 짐승도 주인의 운명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은 개는 귀신을 쫓고 복을 물어온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무심코 거둔 강아지 한 마리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재물을 가져다 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삭막한 도시 한복판, 다 쓰러져가는 주택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 바탕의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74세 할아버지와 그가 거둔 2살짜리 검은 개 까미. 이 둘에게 찾아온 믿을 수 없는 대반전. 과연 까미가 파헤친 흙더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동물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74세 김기만 영감님과 까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구도심의 낡은 양옥집. 페인트가 벗겨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다. 김영감이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의 한 구도심 재개발 소문만 무성하고 정작 진행은 되지 않아 흉물처럼 변해가는 동네. 그곳에 40년 된 낡은 양옥집을 지키며 사는 74살의 김기만 씨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해외로 떠났고 남은 건 덩그러니 큰 집과 관리하기 벅찬 마당뿐이었죠. 김영감의 하루는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유일한 낙이라고는 동네 노인정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거나 해 진령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 한 대를 태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동산 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헐값에 집을 팔라고 으름장을 놓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에잉, 쯧쯧. 평당 2천원 줘야 팔지,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초겨울 저녁, 대문 앞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온몸이 숯검댕이처럼 까만, 뼈만 앙상한 강아지 한 마리가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려다 눈빛이 너무나 애처로워 밥이나 한 끼 먹여보내자 했던 것이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까미. 온몸이 까매서 지은 단순한 이름이었지만 녀석은 김영감에게 자식보다 더 살가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까미는 영리했습니다. 김영감의 발소리만 들려도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었고 낯선 잡상인이 오면 사납게 짖어 쫓아냈죠. 하지만 김영감은 몰랐습니다. 이 검은 강아지 까미가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까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는 기이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김영감의 경제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비로소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험상궂게 생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김영감의 집에 들이닥친다. 계약서를 들이밀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까미와 함께한 지 2년째 되던 해, 김영감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동네 재개발이 확정되는 듯 하더니 대형 건설사가 아닌 악질적인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끼어든 것입니다. 그들은 알박기라며 김영감을 모욕했고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김영감이 보증을 섰던 친구가 잠적하는 바람에 당장 갚아야 할 빚까지 생겼습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꼼짝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절체절명의 상황. 김영감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영감 까미를 쓰다듬으며 까미야.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사냐? 이 집 팔아봤자 빚 잔치하고 나면 월세방도 얻기 힘들 텐데.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까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건요.
평소에는 마당을 뛰어놀거나 마루 밑에서 잠만 자던 녀석이 밥도 먹지 않고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밑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맴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원수라도 숨어 있는 것처럼 앞발로 땅을 벅벅 긁어대며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끼잉, 컴, 컴, 벅벅 긁는 소리. 김영감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시켜줘도 소용없었고 맛있는 간식을 줘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그 감나무 밑만 파대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거긴 뿌리 때문에 안 파져. 왜 이래, 정신 사납게. 김영감이 호통을 쳐도 까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영감의 바짓단을 물고 감나무 쪽으로 끌어당기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여기에요. 제발 여기 좀 보세요. 라고 외치는 듯 했죠.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김영감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밤. 비바람이 거세고 마당의 감나무가 위태롭게 흔들린다. 까미가 빗속으로 뛰쳐나간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낡은 집이 흔들릴 정도였죠. 김영감은 혹시라도 집이 무너질까 무서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벼락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김영감이 우비를 걸치고 나가보니 까미가 집착하던 그 오래된 감나무가 벼락을 맞고 반으로 쪼개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미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쓰러진 감나무 뿌리 사이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검은 털, 피가 맺힌 발톱. 까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했습니다. 까미야, 위험해. 들어와. 김영감이 까미를 안아들려는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까미가 파놓은 구덩이 속을 비췄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 사이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썩은 나무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시멘트로 밀봉된 낡은 항아리 뚜껑 같기도 하고 쇠상자의 모서리 같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은 40년 전 김영감이 젊은 시절 무리해서 산 집이었습니다. 전 주인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지역 유지였던 친일파 집안의 후손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급하게 이민을 간다며 집을 내놨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설마. 김영감은 삽을 들었습니다. 까미가 옆에서 멍 하며 응원하듯 짖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지만 김영감의 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땅속 깊이 묻혀있던 물건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기름종이와 촛농으로 겹겹이 밀봉된 아주 무거운 무쇠금고였습니다. 거실로 옮겨진 무쇠금고. 김영감이 망치와 정으로 녹슨 자물쇠를 부순다. 집 안으로 낑낑대며 금고를 옮긴 김영감. 젖은 몸을 닦을 새도 없이 망치로 녹슨 자물쇠를 내려쳤습니다. 깡, 깡, 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가 들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금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970년대 강남 개발 이전에 발행된 토지 채권들과 일제강점기 시절의 것으로 보이는 고서화와 옛 그림, 그리고 묵직한 금화 주머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터는 단순한 주택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 지역 유지가 숨겨놓은 도시계획 도면상 상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누락되었던, 그리고 현재 재개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알박기 땅의 원본 등기 권리증과 그 옆 필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전 주인이 급히 도망치느라 혹은 훗날을 도모하며 감나무 밑에 묻어두고는 찾지 못한 비자금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금화와 고소화의 가치만 해도 수십억 원. 하지만 더 대박인 건 토지 관련 서류였습니다.
악질 개발업자들이 그토록 헐값에 사려 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이 땅 지하에 매립된 전 주인의 지분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걸 꿀꺽하기 위해 김영감을 압박했던 겁니다. 법적인 검토 결과 김영감은 이 토지와 발견된 매장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까미가 찾아낸 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김영감의 잃어버릴 뻔한 권리와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총 감정가 어림잡아 100억 원. 하룻밤 사이에 빚쟁이 노인에서 자산가가 된 김영감. 그 옆에는 흙투성이가 된 발을 핫으며 꼬리를 흔드는 까미가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나를 살렸구나. 네가 어찌 알고 이런 일을. 까미야 고맙구나. 마당에는 감나무 대신 멋진 정자가 세워졌고 까미를 위한 이쁜 세계집도 마련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영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악질 개발업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김영감은 그 땅에 굳이 빌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집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고치고 마당을 넓혀 동네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공원의 주인은 까미입니다. 까미는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돈 냄새 맡는 게 로또 강아지라 불리며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죠. 어떤 재벌 회장이 까미를 10억에 팔라고 제안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김영감은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10억? 100조를 줘봐라. 내 가족을 파나. 이 녀석은 내 복덩이고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요. 김영감은 생긴 재산의 절반을 유기견 보호센터와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돈은 까미가 찾아줬지만 그 돈을 쓰는 방법은 김영감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매일 아침 맛있는 사료를 먹으며 마당을 뛰노는 까미. 이 녀석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판 그 흙더미가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보물이 될 거라는 걸요. 아니면 그저 주인의 근심 가득한 냄새를 맡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동물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곁에 있는 작은 생명에게 베푸는 사랑이 언젠가 어떤 형태의 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아나요? 오늘 밤 여러분의 강아지가 방문을 벅벅 긁는다면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도시의 전설 100억을 물어온 강아지 까미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영감과 까미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당신에게 최고의 보물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더 신비롭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